안녕. 자, 오늘도 답답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아파트 계속 이렇게 지어대다간 진짜 큰일 날 겁니다. 새 아파트 짓는다더니 공사 중단되고 재건축 들어갔다더니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거 그냥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아파트 계속 짓는다? 게다가 앞으로 건축 규제까지 강화된다는데 이게 계속 가다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빈집만 산더미 되고 시장 망가지고 결국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판 끝까지 파헤쳐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알림 설정 이거 안 누르면 저 진짜 섭섭합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놓고 같이 달려봅시다. 알겠어요? 자, 일단 현재 주택시장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대한민국 아파트 진짜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지방 어디 가도 공사판이에요. 국토교통부 자료 보니까 2년 기준 전국 아파트 1970만 호, 전체 주택의 75%가 아파트예요. 근데 문제는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 말로는 2022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됐고 2030년쯤 되면 인구 절벽 본격화된대요. 출생률 역시 8명으로 세계 최저, 고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예요. 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살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겁니까? 여기서 더 꼬이는 게 시장 상황이에요. 신축 아파트 짓는다고? 근데 공사비 폭등 때문에 곳곳에서 멈췄어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년 대비 30% 넘게 올랐대요. 건설사들은 이 가격으론 못 짓는다고 버티고 조합원들은 계약했는데 왜 더 내라는 거냐고 싸우는 거예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던 그 단지 공사비 5,586억 원 증액 문제로 22년에 공사 멈췄다가 간신히 재개됐어요. 은평구 대조 1구역, 청담 3익 미아 3구역도 공사 몇 달씩 멈췄다고요. 심지어 청약 끝나고 공사 시작하려던 단지들도 줄줄이 중단됐어요. 25년 1분기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 전국 12,000가구로 작년보다 반토막이에요. 이 와중에 계속 짓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재건축 단지들은 더 엉망이에요. 낡은 아파트를 새 집으로 바꾸는 게 재건축인데 지금은 추가 분담금 때문에 조합원들 난리예요. 서초구 신반포 18차 337동 5년 전엔 분담금 3에서 4억 원이면 새 아파트 받았대요. 근데 2024년 초 공사비 다시 계산하니까 전용 111제곱미터 보유자가 97제곱미터로 줄여도 12억 1,8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신반포 16차는 분담금 최대 14억 원까지 치솟았대요. 공사비 3.3제곱미터당 944만 원 일반 분양 물량 없어서 조합원들이 다 떠하는 거예요. 송파구 재건축 단지 하나는 2017년엔 가구당 7에서 8천만 원 환급받았는데 2024년엔 5억 원 내라고 하니까 조합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대출 끌어오거나 새집 팔아서 빚 갚고 쫓겨나요. 이게 재건축입니까? 청약 시장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청약 원래 새 아파트 잡는 로또 아니었어요. 근데 2024년 5월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 2만 명 줄었대요. 분양가가 터무니없으니까요.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폴에 548가구 모집에 401명 신청. 평택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 776가구에 149가구. 대구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984가구에 52건 접수. 사람들이 이 돈 주고 누가 사 하면서 다 발 빼는 거예요.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니까 당첨돼도 돈 못 내서 포기하는 경우 많아요.
2024년 3분기 전국 미분양 아파트 7만 호 넘었다고요. 이 와중에 아파트 더 짓는다?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판인 상황에서 부실 시공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허가내주고 짓는다고요? 진짜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규제나 단속도 없이 계속 일만 벌이는 겁니까? 화재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도시 과밀 문제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난연불연 소재 건축 자재 의무화. 모든 신축 아파트나 건물은 외벽, 단열재, 마감재까지 난연불연 소재 써야 하게끔 바뀌어야 합니다. 층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화재 사고 났다 하면 대형 사고 터지는 거니 화재 확산 막으려면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슈퍼 콘크리트 의무화.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내진 설계 강화하고 구조물 수명 늘리려는 거예요. 자연재해나 구축이 돼도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20년, 30년 되었다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세 번째, 초고층 규제. 초고층은 재건축도 어렵고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은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주차 문제로 지하로 깊게 파면서 주변의 건물에 치명적인 하자를 유발시킵니다. 건물 간 안전거리도 기존보다 대폭 늘려야 합니다. 10층 미만 건물로 짓고 하고 건물 간 간격을 넓혀 일조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닭장 같은 어두컴컴한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 특색이 없는 닭장만 많은 게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부지 효율 떨어져서 건설사들 반발 엄청 심해요. 이 규제들 안전과 환경엔 좋지만 공사비 또 올리고 공급 물량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도 강행해야 합니다. 안전과 기본권을 위한 과정이니까요. 정부 정책도 문제예요. 주택 공급 늘려야 한다고 재건축 규제 풀고 용적률 완화하고 3기 신도시 밀어붙였죠. 근데 공사비 갈등, 분양가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공급만 늘리면 뭐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부동산 정책 전면 중단됐어요. 재건축 특례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다 국회에서 멈췄다고요. 시장은 혼란 그 자체예요. 그런데도 지방은 분양가 상한제 풀고 민간 건설사들은 고분양가로 계속 짓는다니까요. 새 규제까지 더해지면 비용 더 올라가고 공급은 더 줄어들어요. 빈집은 이미 22~23년 기준 100만 호 넘었는데 2030년엔 150만 호 될 거란 전망도 나왔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계약한 순간부터 이제 손해보는 건 국민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건설사 게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아파트 지으면요? 몇 가지 시나리오 그려볼게요. 첫 번째, 낙관적인 그림. 정부가 공사비 갈등 중재하고 새 규제에 맞춰 건설사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 안정됩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그림. 공급 과잉에 새 규제까지 더해져 시장 붕괴 시작됩니다. 신축은 분양가 더 비싸져서 안 팔리고 구축은 가격 하락하면서 양극화 심해져요. 지방은 미분양 쌓이고 빈집 늘어나면서 슬럼화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그림. 부동산 거품 완전 붕괴예요. 공사 중단된 단지들 줄줄이 도산하고 새 규제로 건설 비용 더 올라가면서 건설사, 은행까지 연쇄적으로 망합니다. 일본 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처럼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재건축 단지에 돈 넣을 생각이라면 공사비, 분담금 리스크, 새 건축 규제 영향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합원들 연령대 높거나 분담금 감당 못하는 단지는 사업 지연될 가능성 큽니다.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앞으로 재건축 시장은 절대 못할 겁니다. 추가 분담금 없게 보장받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신축 청약 노린다면 분양가, 대출 가능 금액, 새 규제로 오른 비용까지 계산하세요. 지방 미분양 단지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지방 소멸은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좀 세게 떠들었네요. 근데 이 주제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한국 이렇게 아파트 계속 짓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새 규제까지 더해지면 빈집만 산더미 되고 시장 망가지고 우리 다 피해 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저도 더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도 생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지역이 위험한지, 어디서 공사 멈췄는지, 새 규제 어떻게 보는지 소문이라도 좋아요. 알려주세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이거 절대 까먹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렇게 쫄깃한 주제로 올 테니까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납시다.